봄바람이 살짝 부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설레는 마음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들일을 하기로 한 날, 그녀는 전날부터 시장을 보고 레시피를 여러 번 확인하며 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익숙지 않은 조리도구와 낯선 레시피 탓에 몇몇 반찬은 생각보다 간이 강해져 버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였고 그녀는 손에 땀을 쥐고 손님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맛있네 라고는 하셨지만 속으로는 잔맛을 숨기고 계신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표정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시를 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소곤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모르는 사이 조용히 소금을 덜어내고 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가위로 작은 쪽지를 잘라 식탁 위 며느리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쪽지에는 도박도박 한 글자씩 적혀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서로 배우며 해나가자. 다음에는 같이 해보자. 며느리는 그 쪽지를 보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쪽지를 누가 남겼는지 당황했지만 시어머니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쪽지를 보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쪽지를 누가 남겼는지 당황했지만 시어머니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그러지. 네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마음이 더 중요해. 다음번엔 내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 옆 작은 의자에 마주 앉아 소소한 요리 팁과 재료 손질 요령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장점들을 먼저 칭찬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과 노하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역할을 조율해 갔고 신뢰는 조금씩 쌓였습니다. 몇 달 뒤 같은 식구들이 모였을 때 며느리의 음식은 훨씬 더 안정감을 주었고 시어머니는 가끔씩 며느리에게 새로운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그대 쪽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웃음과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오해를 녹이고 두 사람의 관계를 바꾸어 놓았던 날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둘의 사이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느낀 어느 날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레시피로 가족 모임 메뉴를 도전해보겠다고 미리 계획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이번에는 제가 주도할게요. 편하게 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엔 흔쾌히 동의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늘 해오던 방식과 다른 조리 순서와 간맞춤이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한마디 조언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끝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몇몇 어르신이 맛에 대해 미묘한 표정을 지으시자 분위기가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부엌으로 가 허겁지겁 소금을 조금 더 넣거나 간을 고치려 했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고 느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으로 가 창문 너머로 흐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한쪽에서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레시피 책을 펼쳐보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둘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알아채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조금 서툴렀나 봐요. 그러나 누구도 먼저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동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고, 시어머니는 무심한 듯 했지만 집안일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작은 말다툼은 더 큰 거리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양쪽의 어색함을 그대로 넘기지 못하고 살짝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이 너무 조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상처받은 표정을 떠올리자 마음이 무거워졌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지하려던 의도였다는 점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반찬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고,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긴 글이었습니다. 어제는 엄마가 먼저 마음을 다치게 했구나. 내가 해보려는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어야 하는데 경험이 앞서서 그만 내 방식으로 급하게 손을 댔구나. 미안하다. 내가 더 편하게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줄게. 함께 배워가자. 며느리는 쪽지를 읽고 뜨거워진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스로 부엌으로 가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둘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먼저 말하지 못해 미안해요. 제가 더 여유 있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자존심이 세웠어요.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내가 너무 빨리 나섰구나. 내 방식도 존중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둘은 눈을 맞추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간단한 규칙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리를 할 때는 시범, 설명, 시도, 피드백의 순서를 지키되 서로 불편하면 중간에 멈추어 대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신호를 만들었는데 부엌 문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숟가락을 뒤집어 놓으면 조언은 잠시 멈춰주세요 라는 뜻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은 둘에게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고 오히려 더 성숙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큰 틀을 배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집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가끔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쪽지를 남기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상황을 풀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달 뒤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그날의 요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조화로웠습니다. 손님들은 두 사람의 팀워크를 칭찬했고, 식탁 옆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화해는 가족 전체에 잔잔한 안정을 불러왔습니다. 작은 오해와 상처가 있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소통이 결국 더 단단한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갈등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 자체를 피하려 하기보다 갈등을 통해 서로의 기대와 한계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관계를 성숙하게 합니다.